수 있습니다. 승무패 67회차 선미경보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우크라이나 대 이탈리아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7회차는 월요일 저녁에 9시 50분 마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빠르게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동기부여만 짚어드리고 살롱 코멘트 간단하게 적어왔으니까 살롱 코멘트 위주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이탈리아전에서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유로 본선에 직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탈리아 상대로 비기거나 패배를 하면 플레이오프행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으로서도 본선에 직행을 하려면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유로 본선에 직행이 가능한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전에서 패배를 당하면 플레이오프 행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탈리아 입장으로서도 최소 무승부 이상을 거둬서 이번 경기에서 본선행 티켓을 따내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우크라이나와의 1차전 맞대결 때보다 확실히 이탈리아가 공격에서 가용한 자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격 스쿼드가 상당히 두터워진 이탈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이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서 이번 경기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독일 레버쿠젠의 이 바이 아레나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온전하게 홈 어드밴티지를 느낄 수는 없다는 점도 우크라이나에게는 상당히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전 맞대결 경기 내용은 이탈리아가 한 골 차로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확실히 이탈리아가 우세했던 면이 있고 특히나 우크라이나가 지난 이탈리아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득점을 기록했었던 베테랑 측면 공격수 야르몰렌코 선수가 현재 무릎 부상 여파로 미발탁이 된 것 역시 우크라이나에게는 굉장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우크라이나 쪽 이변까지 노리는 이유는 우크라이나도 승리를 통해서 유로 본선행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동기부여와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공격수 도브비크와 치안코우라는 선수가 스페인 라리가 돌풍의 팀인 지로나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고 이 두 선수가 소속팀 지로나에서도 호흡이 굉장히 좋을 뿐더러 우크라이나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호흡이 좋기 때문에 이 도브비크와 치안코우의 호흡이 나와준다면 우크라이나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월드컵과 유로 메이저 대회 문턱에서 번번이 물을 마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감이 은근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이탈리아가 최근에 스팔레티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압박 라인을 끌어올리는 호전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첼시의 무드리크 같은 빠르고 직선적인 공격 자원을 활용한 수비 뒷공간 역습을 감행을 한다면 이탈리아의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에게도 굉장히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패로 가르는데 단통 픽으로는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북아일랜드 대 덴마크의 경기인데 북아일랜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이미 유로 본선행이 좌절이 됐고 덴마크도 직전 슬로베니아전 맞대결 승리로 조 1위와 본선행 티켓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부담감과 동기부여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핵심 자원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북아일랜드는 이미 유로 본선이 좌절된 상황이고 덴마크는 이미 본선 확정 그리고 조 1위까지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무리하게 결과를 내기 위한 승부를 가져가기에는 양팀 모두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 덴마크가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덴마크가 홈에서 점유율 70%가량 가져가면서 굉장히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스코어는 한 골차 승리가 나왔던 만큼 덴마크가 확실히 최근에는 골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고, 이번 11월 A매치에서는 덴마크가 맨유의 공격수 호일룬 선수와 미드필더 에릭센 선수가 모두 부상 여파로 낙마가 됐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덴마크에서 유로 예선 최다 골 그리고 최다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플레이메이커 핵심 공격 자원들이라는 점에서 덴마크 특유의 원정 기복과 맨유의 호일룬과 에릭센이 결정하는 덴마크 특유의 골 결정력 부족 그리고 동기부여의 저하까지 나와준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없다라고 한다면 선수단의 체급이 높은 덴마크가 그래도 경기력적으로는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북아일랜드 역시 주전 골키퍼 피콕 파렐과 맨유의 베테랑 중앙 수비수 조니 에반스 선수가 부상 여파로 빠지기 때문에 북아일랜드의 수비 공백을 고려를 한다면 그래도 덴마크가 꾸역승은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북아일랜드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슬로베니아 대 카자흐스탄의 경기인데 슬로베니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로베니아는 현재 H조 2위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게 승점이 1점이 앞서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무승부만 거둬도 본선에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카자흐스탄에게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슬로베니아는 유로 본선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최소 무승부 이상을 거둬야 되는 미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본선 직행이 좌절이 돼도 플레이오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완전히 탈락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슬로베니아가 카자흐스탄 원정에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는데 당시에 슬로베니아가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수 브레칼로 선수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는 브레칼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슬로베니아이기 때문에 이 슬로베니아가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베니아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또다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로베니아가 이번 유로 예선에서 헝가리와 함께 세트피스 득점 6골로 최다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세트피스 한 방이 상당히 강력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자흐스탄은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유로 예선 최다 실점 공동 4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이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슬로베니아가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을 앞세운다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1차전 맞대결 경기 내용도 이 슬로베니아가 원정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60%를 가져갔고 슈팅 숫자 역시 15개 대 5개로 3배가량 많은 슈팅을 때리면서 확실히 체급 차이를 어느 정도 보여줬었던 슬로베니아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홈 경기인 만큼 경기력 자체는 그래도 슬로베니아가 더 앞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카자흐스탄이 이번 유로 예선에서 보여주고 있는 도깨비 면모를 고려를 하면 이 슬로베니아도 최소 비기기만 해도 본선에 올라간다는 점에서 카자흐스탄의 맹렬한 저항이 나와준다면 이 경기는 슬로베니아가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무승부를 거두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도 충분히 바치고 갈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유로 예선에서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자이누디노프 선수가 안아골절로 결정이 되고, 베테랑 미드필더 타지베르겐 역시 최근에 부상 여파가 있다는 점에서 카자흐스탄이 공격 쪽에서 누수가 있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이 무승부가 최대치로 보여집니다. 3번 경기는 슬로베니아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중국 대 대한민국의 경기인데 중국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아시아 월드컵 예선 1차전에서 태국에게 역전승을 거두면서 좋은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와의 홈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마찬가지로 순항을 예고를 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가 딱 하나 있는 것은 중국의 간판 공격수인 우레이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태국전에서 우레이 선수가 동점골 포함해서 최근에 모든 대회 6경기에서 6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이 중국의 우레이이기 때문에 이 우레이 선수를 잘 막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전에서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조규성 등 핵심 공격 자원들이 모두 골맛을 봤기 때문에 공격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없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직전 태국전에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지만 태국을 상대로도 중국이 점유율이 37대 63으로 상당히 밀렸고 슈팅 숫자 역시 7대 17로 상당히 밀렸던 경기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김민재 선수가 충분히 우레이를 지워준다면 이 경기는 대한민국의 손쉬운 승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베트남 대 이라크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베트남 쪽 이변픽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과감한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가 아니라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필리핀 원정 2대0 승리로 순항을 예고를 했고, 이라크 역시 인도네시아와의 홈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순항을 예고를 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양팀 맞대결 한 골차 끈적 승부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라크가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지만 이 베트남도 최근에 축구가 발전을 하면서 이라크 상대로 한 골차 끈적 승부가 많았는데, 가장 최근 맞대결을 보시면 2019년 아시안컵에서 양팀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당시에 이라크가 3대2로 승리를 거뒀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넣으면서 이라크가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최근에 베트남의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 세부적인 통계를 보시면 점유율도 51대 49로 굉장히 대등한 모습이 있었고, 물론 슈팅 숫자나 기대 득점 면에서 이라크가 보다 우위를 가져갔던 통계가 있지만 최근에 베트남이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최근 A매치 홈 경기에서는 우즈벡전 0대2 패배를 제외하면 11승 1무 무패, 굉장히 홈발을 많이 받는 이 베트남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이라크가 근소하게 우세하다고 보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동남아 팀이 중동 팀 상대로는 이 피지컬적으로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가 피지컬을 앞세운 꾸역승이나 무승부는 충분히 거둘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는데, 좀 더 과감한 이변픽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대신에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우즈베키스탄 대 이란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우즈벡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우즈벡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란 상대로 7연패를 당하고 있지만 최근에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한 골차 승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경기 내용 자체는 이란 상대로 별로 밀리지 않았던 우즈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우즈벡 상대로 7연승 압도적인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는 이란이지만 우즈벡 원정에서는 최근에 5번의 승리가 모두 1대0 한 골차 신승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 올해 6월 친선 맞대결에서도 이란이 우즈벡 원정을 떠나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의 세부적인 경기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5대5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즈벡의 점유율은 53%로 근소하게 많이 가져갔고 슈팅 숫자가 10대10으로 동일했고 기대 득점도 우즈벡이 1.37, 이란이 1.31로 근소하게 우즈벡이 높았다는 점에서 경기 내용 자체는 최근에 상당히 5대5 내용이 많았던 양팀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란의 간판 공격수인 아즈문 선수가 최근에 우즈벡 상대로 2경기 연속골로 킬러 면모가 있고 이란의 공격 원투펀치인 아즈문과 포르투의 타레미 선수가 직전 홍콩전에서 각각 2골과 1골을 넣으면서 예열을 마친 것 역시 이란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 시즌에 아즈문 선수 같은 경우에는 AS 로마에서 그렇게까지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이 타레미 선수 역시 포르투에서 꾸준하게 경기를 출전을 하고는 있지만 골 감각이 그렇게까지 좋은 시즌은 아니라는 점은 이란에게는 조금은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아즈문과 타레미가 직전 홍콩전에서 나란히 골맛을 본 것은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즈벡도 미드필더 슈쿠로프 선수가 직전 투르크메니스탄전에서 2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우즈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9연승 포함해서 10경기 9승 1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고 특히나 9연승 과정에서 무실점 경기가 5경기, 9경기에서 4실점만 당하는 이란 특유의 탄탄한 수비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란 특유의 꾸역승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통 픽으로는 우즈벡의 단통 패배를 추천을 드리지만 최근에 양팀 맞대결에서 한 골차 끈적 승부가 많았고 직전 맞대결 경기 내용은 상당히 5대5로 팽팽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즈벡도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우즈벡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그리스 대 프랑스의 경기인데 그리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전 결과와 관계없이 본선 직행이 좌절이 됐고 이 플레이오프행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프랑스전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이미 조 1위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프랑스 역시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직전 지브롤터전에서 무려 14대0 대승을 거둔 이 프랑스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부담감과 동기부여가 딱히 없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는 프랑스전 결과와 관계없이 플레이오프로 가게 됐고 프랑스는 이미 조 1위와 본선행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프랑스 역시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프랑스 쪽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리스는 플레이오프 에 가야 되기 때문에 팀 조직력과 경기력을 계속해서 담금질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홈에서 프랑스 상대로 의외로 전력을 굉장히 많이 갖춰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이 1차전 맞대결 경기 내용이 프랑스가 주도적인 경기를 했고 훨씬 더 많은 슈팅과 기대 득점을 기록을 했지만 스코어가 1대0 승리였고 프랑스가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가 굉장히 끈적한 경기 내용을 프랑스 원정에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미 프랑스가 조 1위를 확정을 지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는 그리스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크로아티아 대 아르메니아의 경기인데 크로아티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아르메니아전에서 승리를 거두면 본선에 직행이 되고, 아르메니아전에서 비기거나 패하고 웨일스가 튀르키예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 크로아티아는 플레이오프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본선에 가려면 이번 아르메니아전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크로아티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전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유로 본선행이 좌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크로아티아는 승리 시에 유로 본선행을 확정을 짓지만 비기거나 패하면 웨일스전 결과에 따라 플레이오프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이미 본선행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많이 떨어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아르메니아가 이번 유로 예선에서 웨일스 상대로 1승 1무, 튀르키예 상대로 1무 1패 등을 거두면서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상대팀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크로아티아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크로아티아가 1대0 신승에 그쳤지만 당시에 아르메니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점유율이 68%나 됐었던 크로아티아이고, 기대 득점이 무려 4.02골, 슈팅 숫자 역시 26개 대 6개로 비록 스코어는 1대0 신승이었지만 경기 내용 자체를 압도를 했었던 크로아티아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충만한 크로아티아가 그래도 홈에서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크로아티아가 핵심 미드필더인 코바치치, 공격수 페트코비치, 그리고 측면의 페리시치 같은 자원들이 부상 여파로 빠지지만 아르메니아 역시 주전 베테랑 수비수인 하로얀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래도 크로아티아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8번 경기는 크로아티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웨일스 대 튀르키예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튀르키예전에서 무조건 승리를 거둬놔야 본선 직행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 비기거나 패하면 플레이오프로 떨어지는 웨일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선행 티켓을 따냈는데 만약에 웨일스에게 튀르키예가 패하고 크로아티아가 아르메니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 크로아티아와 튀르키예가 승점 16점으로 동률이 되지만 승자승에서 골득실에서 밀리는 튀르키예가 2등으로 본선에 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조 1위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튀르키예 역시 웨일스전 승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금의 동기부여는 남아있는 튀르키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웨일스는 본선 직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튀르키예전 승리가 필요하고, 반대로 튀르키예는 이미 본선행을 확정을 지었지만 만약 웨일스에게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크로아티아에게 조 1위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튀르키예도 경기 조 1위 진출에 대한 동기부여 다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튀르키예가 핵심 미드필더인 차라노글루 선수가 결장이 되지만 직전 개최국 독일과의 평가전 원정에서도 튀르키예가 3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웨일스가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튀르키예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루마니아 대 스위스의 경기인데 루마니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최근 A매치 무패 무자비 면모와 양팀 모두 본선행을 나란히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진다는 점에서 하나만 찍으라면 무승부에 손이 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스위스가 최근에 3연속 무승부에다가 6경기 중에서 1승 5무로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고, 이 스위스 입장으로서는 본선행을 확정을 지었지만 이번 루마니아전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다시 조 1위를
탈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 1위 탈환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는 이 스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이 1차전 맞대결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이 스위스가 점유율이 72%, 기대 득점이 2.9골, 슈팅 숫자가 17대 6으로 상당히 우세했던 경기 내용을 보여준 스위스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루마니아전에서 또다시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나 이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스위스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2골을 넣었던 미하일라라는 공격수가 직전 경기 퇴장 징계 여파로 이번 경기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미하일라 선수의 공백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스위스가 은근히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최근에 스위스가 너무나 무승부가 많고 특유의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무자비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만, 스위스가 1위 탈환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루마니아가 직전 스위스와의 맞대결에서 2골을 넣었던 미하일라라는 공격 자원이 이번 경기 결정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의외의 스위스의 승리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루마니아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파라과이 대 콜롬비아 남미 예선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픽으로는 파라과이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미 예선에서 1승 2무 2패 7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고 A매치 5경기에서 한 골을 넣으면서 남미 예선 최소 득점 2위 빈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파라과이의 핵심 측면 공격수인 뉴캐슬의 알미론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파라과이가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즈 선수가 직전 브라질전 2골로 맹활약을 하면서 이 브라질까지 꺾어냈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상당히 좋은 콜롬비아이고 A매치 16경기에서 11승 5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굉장히 콜롬비아의 우세가 그려지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파라과이의 하락세와 빈곤한 공격력을 고려하면 콜롬비아 사이드가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파라과이가 공격력은 굉장히 좋지 못하지만 수비적으로는 현재 남미 예선에서 최소 실점 공동 1위를 달릴 정도로 수비적으로 버티는 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롬비아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무승부 비중이 늘어나는 팀이고 파라과이도 최근에 홈에서만큼은 6경기 4승 2무 무패 특유의 홈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파라과이 특유의 홈발과 버티는 수비 조직력이 나온다면 무승부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콜롬비아 역시 다빈손 산체스라는 토트넘 출신의 주전 중앙 수비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는데 단통픽으로는 파라과이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에콰도르 대 칠레의 경기인데 에콰도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미 예선에서 2승 2무 1패로 10개 팀 중에서 6등을 달리고 있고 이 칠레 같은 경우에는 1승 2무 2패로 10개 팀 중에서 8등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A매치 흐름이 좋지 못한 칠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에콰도르는 A매치 성적이 준수하게 좋은 편이지만 최근에 2경기 연속 무득점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에콰도르 역시 최전방 공격수 에네르 발렌시아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된 공백이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에는 세대 교체에 사실상 실패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메델이나 비달, 산체스 같이 베테랑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칠레가 최근에 A매치 6경기 중에서 4경기 무득점으로 빈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FIFA 랭킹 체급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에콰도르와 칠레의 골 결정력 부재를 고려한다면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여지지만 최근에 에콰도르가 칠레보다는 A매치 흐름이 좋고 특유의 홈발과 더불어서 최근 맞대결 2경기에서도 칠레 상대로 1승 1무의 우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에콰도르가 꾸역승은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에콰도르의 단통 승리로 갔는데 양팀 모두 최근에 골 결정력 난주가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브라질 대 아르헨티나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아르헨티나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브라질의 핵심 자원 부상 이탈로 인해서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A매치 2연패 포함해서 3경기 1무 2패로 승리가 없는 브라질인데 핵심 측면 공격수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가 직전 경기에서 부상 여파로 낙마가 됐고 네이마르라는 핵심 에이스 측면 공격수 역시 최근에 부상 여파로 합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이 부상 여파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르헨티나는 직전 우루과이전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우루과이전 패배 전까지는 A매치 8연승 상승세였고 여전히 베테랑 리오넬 메시 선수가 건재하게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전혀 없는 아르헨티나가 원정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브라질 상대로도 아르헨티나가 4경기에서 2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브라질의 최근 하락세와 더불어서 핵심 자원들의 부상 여파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아르헨티나 사이드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3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페루 대 베네수엘라의 경기인데 페루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루 같은 경우에는 이번 남미 예선에서 1무 4패로 꼴찌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A매치 흐름이 너무나도 좋지 못합니다. A매치 4연패 포함해서 6경기 1무 5패 하락세이고 최근 A매치 5경기 연속 무득점 중이기 때문에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베네수엘라는 현재 A매치 12경기에서 7승 3무 1패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고 남미 예선에서도 2승 2무 1패로 4위를 달리면서 순항을 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이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는 베네수엘라가 전혀 밀릴 것이 없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베네수엘라가 이번 남미 예선에서 5경기 2실점, 최소 실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고 베네수엘라의 주전 골키퍼 로모 선수가 이번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선방 확률이 무려 88.2%로 전체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로모 골키퍼를 필두로 한 베네수엘라의 짠몰 수비를 5경기 연속 무득점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페루가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경기력적으로는 베네수엘라가 전혀 밀릴 것이 없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 페루가 베네수엘라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고 FIFA 랭킹 역시 페루가 베네수엘라보다 높지만 페루 같은 경우에는 직전 볼리비아 원정에서도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FIFA 랭킹이 85위로 상당히 낮았던 팀이고 볼리비아 상대로도 페루가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볼리비아에게도 패배를 당하고 있는 페루의 작금의 경기력 하락세를 고려한다면 상대 전적의 우위는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근 A매치 경기력 상승세를 고려해서 14번 경기는 페루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7회차 현미경 분석 14경기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도움이 되는 자료와 분석을 준비하느라고 업로드 시간이 늦어진 점은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